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A클래스 라인업이 출시가 되어서 그 자리에 또 찾아왔는데요. A클래스 하면 사실은 해치백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은 세단입니다. A클래스가요, 세단 형태로 변경되어서 국내에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더 뉴 A클래스 세단 모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해치백의 형태가 아니라 봐도 이렇게 세단 형태로 등장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죠. A클래스 하면 사실은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벤츠 내에서 C클래스보다도 사이즈가 약간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블루 계열의 색상이죠. 뒤쪽으로도 쭉 보시면 이렇게 후면부도 나와 있어요. A250 모델로 포매틱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4,68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었어요. 그 옆에 있는 모델이 바로 CLA 250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제가 이미 만나본 차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차가 제일 먼저 공개됐을 때 월드 프리미어 모델을 CES에서 제가 한번 먼저 보고 영상으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이렇게 한번 위에 상단 카드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쿠페형 세단이에요. 그래서 뒷모습이 훨씬 더 세단보다도 쿠페형의 스포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눈에 띄는 색상이네요. 제가 CES에서 본 건 빨간색 차였는데 또 노란색 차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CLA의 가격은 5,5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실 서프라이즈는요, A클래스 세단의 엔트리 라인 A220 모델인데요. 시작가가 3,980만 원. 정말 세단이기 때문에 해치백보다 좀 훨씬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천만 원대 안에 시작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클래스 세단의 가장 엔트리 레벨인 A220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깥에 전시가 되어 있는 흰둥이 하얀색 차량입니다. 저랑 같이 나가서 살펴보시죠. 바깥에 좀 겨울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와 봤습니다. 길을 좀 막고 있어서 안타깝긴 해요. 벤츠의 A클래스 세단 가장 엔트리 레벨입니다. A220 모델이 이렇게 흰둥이로 하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은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C클래스보다도 약간씩 작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준중형의 세단 중에서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봤어요. 전 장도 긴 편이네요. 그리고 전 고도 높은 편입니다.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전고가 낮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요, 이 휠 베이스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실내 공간이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특히 2열에 앉았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한번 실내에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봤을 때요, 이 차량이 정말 3천만 원대 차량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외관도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첫인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보시면 이 대담한 벤츠의 엠블럼과 그릴이 이 두터운 크롬 장식과 함께 쭉 연결돼서 이어져서 나오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중앙부에서 확 사로잡고요. 사실 이 그릴 모양부 같은 경우도 보면 CLS도 좀 떠올리게 해요. CLS는 사실 굉장히 비싼 모델인데도 거의 주는 인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살짝 이렇게 핀 그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반짝반짝한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광의 블랙 색상으로 안쪽에도 디테일이 살아나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부 쪽에도 보시면 약간 생선 비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릴이 디자인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좌우의 헤드램프도 보시면 일단 헤드램프랑 그릴, 가운데 그릴이 좀 떨어져 있는 형태이죠. 약간 순한 인상도 주는 것 같아요. CLS랑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폭이 좁아요. 좌우의 범퍼도 보시면요, CLA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CLA 같은 경우는 여기가 훨씬 더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그리브였다면 순한 인상을 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측면부
부분은 저는 이렇게 뭐 화려하다기보다는 엔트리 세단의 느낌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 보면 캐릭터 라인이 많지가 않죠. 위쪽에 도어부 위쪽에 하나가 쭉 길게 들어가는데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하부에도 살짝 나와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의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렇다고 또 스포티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단정한 선에 속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에로 라인에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서 눈에 좀 들어오는 형태이고요. 안에서 봤을 때 이 개방감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타보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고는 낮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보시면 지금 17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텐스포크의 휠이에요. 이 휠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이게 포매틱으로만 가도 휠이 좀 예뻐지더라고요. 이런 조금 단조로운 문양새의 휠이 지금은 등장을 해 있습니다. 자, 후면부도 한번 볼게요. 사실 저는 조금 첫인상을 보고 약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나타의 뉴라이즈의 그 테일램프를 좀 닮았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쭉 넓어지면서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 모습이 약간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벤츠 엠블럼을 떼고요, 여기다 한번 현대 로고를 넣은다면 현대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주면서 약간 둔탁해 보이는 듯한 그런 조금 뚱뚱한 테일램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이 디테일 같은 경우는 아주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으로 곡선미가 살아나 있죠. 하부 쪽에도 이렇게 머플러가 등장을 해 있는데요, 가짜 머플러입니다. 진짜 머플러는 저 안쪽에 드러나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장식용으로 머플러를 달아놨어요. 그래도 좌우에 이렇게 크롬까지 장식을 해놔서 차가 좀 세단이지만 잘 달릴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자, A클래스 세단 A220 모델의 실내에 한번 타봤습니다. 일단 딱 타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운데? 이런 거였어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실내에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을 많이 빼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 CLA나 뭐 포매틱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실내에 거의 동일한 아주 흡사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건 이 대시보드를 시작해서요, 실내를 쭉 아우르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의 조화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요, 상위 모델이랑 딱히 큰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도톰하게 예쁜 경운기가 나와 있고요. 3스포크로 디자인이 된 스티어링 휠인데 좌우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부분, 이런 디테일도 상위 차종과 큰 차이가 없어요. CLS에서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안쪽에 심지어 이 스티치 라인도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중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고급감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면 이 특이하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뭔가 길다란 태블릿 PC 같기도 한 느낌인데요. 10.25인치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 이렇게 벤츠 키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문양새의 그런 키는 아니지만 이 벤츠의 엠블럼 하나로 그쵸? 이것만 사라져도 아주 평범한데요, 이 엠블럼 때문에 상당히 고급감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이 계기판부터 일단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죠. 화면이 그 UI가요 아주 입체적인 그런 모양새로 나와 있고요. 그래픽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선명도도 아주 좋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등장을 해 있습니다. 항상 벤츠는 터치가 안 돼서 좀 불만인 분들이 계셨는데 이 친구 이렇게 터치가 되죠. 요새는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고요. 보시면 센터 콘솔 아래쪽에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햅틱 형태로 나와 있어서 아주 잘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터치도 할 수 있고 터치패드로도 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로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사실 편의성은 굉장히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세 개의 송풍구 에어 벤트를 보시면 동그란 형태로 마치 그 항공기의 터빈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그 GLE가 나왔을 때 실내를 설명드리면서 벤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네모난 그 송풍구로 나왔었을 때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어서 올드해 보이는 인상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항공기 터빈 모양의 송풍구가 차량의 스포티함을 확 살려주면서 수입차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 벤츠만의 또 독특한 그런 디테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상적이고, 엔트리 레벨의 이 세단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모양새가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를 조작하는 버튼이 나와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가 오히려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이 가능한 패드, 그 앞쪽에는 C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나와 있고요. 그 앞에도 보시면 컵홀더 부분 나와 있는데 조금 독특한 모양이죠. 이렇게 컵홀더의 살들이 버튼으로 누르면 등장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료를 이렇게 꽂아 놓는 터치패드 이렇게 나와 있고, 좌우에 가지런하게 다양한 조작 버튼들도 등장을 해 있어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마치 기어 변속기 아니냐 싶은데 아니죠. 벤츠는 항상 이렇게 스티어링 휠과 함께 들어가 있는 와이퍼에 이런 컨트롤러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이 터치패드를 조작할 때 좀 손을 이렇게 올려두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색상이 차량 안에 실내 색상과 더불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가죽의 느낌이 살아나면서 인상을 좀 더 프리미엄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이 플라스틱 느낌이라기보다는 유광의 이런 블랙 색상 하이그로시 재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 센터 콘솔부의 수납 박스 역시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정도 엔트리 레벨의 차량에 투도어로 오픈되는 수납 박스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릴 때도 아주 고급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벤츠에서는 아무튼 가장 저렴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깊숙이 꽤 공간성이 나와서 제 팔꿈치 약간 아래 정도까지 깊이감은 드러나고요. 안쪽에도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두 개가 단자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 소재의 조화감들이 아주 인상적이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앙까지 쭉 이어지면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의 도어부까지도 쭉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항공기 터빈의 그 모양의 송풍구까지 나와 있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가격대의 실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기대 이상으로 고급스럽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메모리 시트. 운전석만 가능합니다. 좀 자유롭게. 자, 이렇게 시트도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져왔다가. 등받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서 푹신하게 튀어나오진 않았고요. 적당한 쿠션감, 신체를 좀 감싸주는 듯한 느낌의 시트여서 이런 부분은 편안함을 또 배가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간단 말이죠. MBUX. 안녕 벤츠. 지금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네요. 광화문으로 가고 싶어.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기능은 이 차량에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말은 알아듣는다. 자, 그럼 2열에서 공간성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앉았을 때 이 각도 자체가 아주 편안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2열 공간도 그렇게 비좁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 레그룸 같은 경우가 한 요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시트가 완전히 뒤로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그룸이 지금 좀 더 넓어 보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성분들이 앉으시기에는 레그룸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성인 남성분이라면 조금 붙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이 아래쪽에 발 공간인데요. 이렇게 신발을 심지어 벗어서 밑에다가 내려놔도 될 정도로 공간성 자체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 발 공간 자체는 그닥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헤드룸 같은 경우는요. 남성분들이 앉으시면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키는 162에서 3 사이로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렇게 봤을 때 한 이 정도의 헤드룸이 나와서 여성분들은 괜찮고 이렇게 심지어는 세웠을 때도 공간이 어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키가 조금 크시다면 약간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기댔을 때도 폭이 방해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2열이 아주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공간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 손잡이 부에도 나오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드러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고급감을 살려주죠. 가운데 이 시트에 암레스트 부분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다는 점. 여기 이렇게 독서등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옷걸이도 나와 있고 이런 것도 참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급차인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심어주기에 적절한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릴 손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여기서 또 우산을 버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열리는 형태이고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는 의미가 있네요. 비가 내려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비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공간성은요, 생각보다는 넓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좌우 쪽까지도 쭉 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긴 물건도 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인 것 같고 또 안쪽으로도 꽤 깊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우산도 버린 김에 공간성을 한번 보시죠. 이거 보세요. 가로로 꽤 넓죠? 제가 키가 162에서 3 사이인데요. 제 다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는 괜찮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약간 방해가 되죠. 그래도 대각선으로 봤을 때는 또 다리 공간이 좀 남을 정도로 전체적인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큰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는데요. 저도 들어가고 심지어 이렇게 반대로도 들어가는데요. 문 닫으시면 저 그냥 여기서 잘게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공간성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단이기 때문에요. 요 윗부분에 이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크기가 좀 위로 높은 짐 같은 거는 싣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 세그먼트의 이 종류의 차를 봤을 때는 공간성이 그래도 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220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요, 직렬 4기통의 2.0 터보로 들어갑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190마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는 30.6 정도로 나오는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시작가가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3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 3,98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옵션을 더하고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벤츠 코리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비자에게 3천만 원대의 이 벤츠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경쟁력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자 이런 A클래스 세단을 이번에 또 라인업으로 새롭게 출시를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본 모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3천만 원대의 벤츠 생각보다는 내외관의 상품성이 좋아서 저도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